저의 작업 팁은 그겁니다. 점심 메뉴 정하듯이 작품 짜기 이런 거죠. 딱히 뭐가 먹고 싶진 않고 떠오르진 않고 근데 점심은 먹어야 되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다음 회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짜야 되는데 다음 회차를 어떤 소재를 갖고 해야 될지 소재가 없을 때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을 때 아침에 뭘 먹었지? 전날에 뭐 먹었지? 이걸 짚어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걸로 먹고 싶고 저녁에 내가 술 약속이나 저녁 약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점심 좀 가볍게 먹고 싶다. 요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다가 다음 회차에 대한 내용 소재는 없지만 그러니까 충족시켜야 되는 요건들이나 채워야 되는 할당량을 먼저 정해놓고 예를 들면은 전 회차에서 이렇게 뭐 조금 밋밋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든지 다음 회차에 오히려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이번 회차는 조금 그 일부러 임팩트를 좀 줄여야 된다든지 밋밋하게 가도 괜찮아. 대신 주 내용이 전개가 되지는 않지만 개그는 좀 많이 던져주자 라든지 아니면 액션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액션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 이야기 전개는 조금 늦출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의 외적인 부분이고 그럼 개그를 몇 개를 넣을 건지 액션을 어느 정도 컷을 할애야 할 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밥을 먹을 건지 뭐 국을 먹을 건지부터 시작해서 탕을 먹을 건지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싶으면 국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슨 국인지는 모르지만 반찬은 한 3가지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생선구이를 놓을 건지 뭐 고기 반찬을 놓을 건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위장 상태와 다음에 스케줄과 이전에 먹었던 이력들을 비추어 봐 가지고 그러면 메뉴를 이제 점점 이제 좁혀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몇 컷을 할 거고 몇 컷을 전 회차의 내용을 풀어내는 답변 형식의 컷으로 풀어낼 건지 후킹을 10컷을 넣을 건지 5컷으로 걸 건지 그리고 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메인 내용을 어떤 걸로 가져갈 건지 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다 보면 소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꾸로. 예. 어려운데요? 아니요, 어렵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재반돼야 되는 상황은 있어요. 뭐냐면 소재가 없는데 이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떠오르진 않고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일단 주어진 소재는 재료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평소에 이제 그냥 어느 작품에 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평소에 습관처럼 쟁여놨던 아이디어들이나 뭐 써놨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재반되어 있어야 이제 냉장고를 열어볼 텐데 냉장고가 비어 있다고 있으면 이제 요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야 되긴 하죠. 메모해요. 예. 메모는 그냥 습관으로 계속해요. 음성으로 녹음도 하고 뭐 메모는 그냥 평소에 그냥 습관처럼 뭐 맥락 없이 그냥 컷 하나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적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씬 하나가 그냥 떠오를 때면 뜬금없이 그냥 제 작품에 쓰는 씬도 아닌데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걸 이제 메모해서 작품 이제 콘티로 그냥 그 부분만 짜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냥 습관처럼 해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연재가 들어간 작품이라고 한다면 캐릭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아마 캐릭터 가지고도 이게 성립이 될 거예요. A라는 캐릭터 이야기만 너무 풀다 보니까 B가 비중이 약해졌다. 그걸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B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에피소드 한 회차를 짜볼까라는 것도 이제 짤 수가 있는 거라서 아마도 연재하고 있는 작품 훨씬 더 쉬우실 건데 이거를 신작 짠다고 해도 저는 같은 개념으로 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작을 해야 되는데 작품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뭐 먹지?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짜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재에서 떠올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횟감을 봤을 때 이건 참치는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회를 써 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재가 이거 식자재가 있으면 요리를 떠올리기는 정말 쉬운데 그거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연재를 하고 신작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기작을 생각하다 보면 안 떠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다들 하는 방법인 것이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유추해가지고 어떤 소재를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거가 가끔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니까 매주 독자들이 이 작품에 거는 기대라든지 보기 전에 이제 충족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상 차림을 해야 갖춰줘야 되는 정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그도 소소한 재미만 있어서는 그 회차를 본 독자들한테 만족을 못 줘서 매주 같은 양의 웃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그게 이제 뭐 독자하고 작가들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작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법을 저도 갖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매주 뭔가 마감을 해야 되고 이제 모든 작가님들이 다 그럴 텐데 원고료를 받고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매주 어느 정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나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의식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매주 약속된 양의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루틴도 있어야 되고 이 만들어내야 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독자를 만족시켰든 안 시켰든 그건 나중 문제고 본인의 만족도나 그 기준치에 따라서는 이 정도는 내야지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법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짰었지 내가? 라고 했을 때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만드는 그 시스템이나 뭐 루틴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으면 길을 잃었을 때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지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만들기로 한 것도 있었는데 개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감으로 뭔가 그러면 감이 막 잘 왔을 때는 재밌는 거 만들고 그 다음 주는 감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노잼이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습관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발상의 방법이라든지 뭐 바꿔 끼워 넣기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있는 클리셰를 틀로 삼고 거기에 있는 엉뚱한 캐릭터를 배치해 본다든지 아니면 관계성을 거꾸로 배치해 본다든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끼워 넣고 나면 알고 보면 같은 결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액션 유치원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가 유치원이라는 공간이랑 군대라는 공간이랑 그리고 아이들 내에서는 아마 어른들이 보기엔 아이지만 아이들끼리는 아마 요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되게 치열하게 뭔가 뭐 어른들의 그것처럼 조금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나름대로 진지하고 나름대로 유치원 아이들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요런 것들을 배합하다 보니까 뭐 격투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UFC 선수 같은 사람들이 유치원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적으로 좀 같은 결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발상하는 것도 계속 그런 이제 생각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제 취향은 그 엉뚱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음 이런 거. 어울릴 것 그러니까 언매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해서 매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입구는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구가 되는 그 1화라든지 2화 정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하지라는 약간 그걸로 시선을 좀 잡아끄는 거를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읽다 보면 납득이 좀 어느 정도 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예. 웹툰은 사실 금방 읽고 금방 닫아버릴 수 있는 콘텐츠라서 제가 저만 재미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겁니다라고 해서 들고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해할 노력이나 뭐 시간이 필요하게 되면은 1화를 저라도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컷, 한 10컷 가기도 전에 그냥 액박을 눌러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아는 공간에서 아는 소재를 가지고 하되 독특한 게 거기에 얹어져 있으면 받아들이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세트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혼자서 하더라도 지금 같이 스토리를 쓰는 상신이랑 뭘 하더라도 과정이 좀 재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게 전부일 때가 많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품이 잘 되고, 그러니까 상신이랑 되게 1년 넘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안 끊기고 계속해서 작품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가 만나면 재밌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작업하는 자체가 재밌어요. 같은 컷을 그려버렸네? 뭐라 하든지 뭐 작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드가 너무 잘 맞으니까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아 그건 노잼인데? 아 이거 지금 좀 편한 사이가 돼서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도 재밌고, 내가 무심코 던진 소재가 상신이한테서 되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져서 아이디어가 정리될 때도 너무 좋고, 상신이 반대인 경우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과정이 재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내가 다음 주 마감해야지, 다음에 참 뭐 그리자 하고 해서 인상 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간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매번 그 재미로 뭔가 원동력을 삼아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극도 되고 조금 재밌었으면 좋겠다. 좀 너무 상투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매번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작업실 놀러 가는 것도 그거의 일환이고 늘 재미를 좀 재밌었으면, 모든 과정도 그렇고 사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그 재미를 찾아가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작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도움은 되더라고요. 작가들은 다행인 게 관계성이 어느 정도 계속 오래 돼도 작품 얘기를 많이 할 기회는 없지만 늘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고 늘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상 대화를 하더라도 되게 새로운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저도 배우는 게 많고, 꼭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재미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깔려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재미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독자 마음을 제가 막 독심술처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다행히 그러지를 못해서 독자 반응은 일단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제가 만족하는 거는 조금 더 엄격하게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라서, 신작 준비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만지다 보면 사실 선도도 떨어지고 처음에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재미있나 없나라고 해서 판가름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안 해요. 다른 작가님들한테 의견을 구할 때도 예전엔 있었는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일단. 아, 왜요? 그 작가님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가가 100명이 있거나 10명이 있으면 10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치. 왜냐면 자기 호흡대로 풀어가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단발적으로 되는 것 같다가도 그러면 그 다음 회차도 그 같은 결로 짜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도움은 안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확신이 있을 때는 보여줘요. 재밌지 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 외에 제가 고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 안에서도 안 풀리는 부분, 도저히 안 풀리는 부분이나 너무 만지다 보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일단 거기서 작업을 중단하고 서랍 속에 그냥 넣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한동안 안 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품을 또 손대고 만들어 보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그거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고 해서 열어보면 의외로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만화경의 일례로 이제 만화경의 사자 김명수라는 작품을 연재를 했었는데 그 작품이 사실은 5년 전에, 그 연재하기 5년 전에 떠올렸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사자가 연예인이고 처음에는 이제 인간 매니저와 같이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얼룩말하고 촬영장 뒤에서는 막 얼룩말이 선배고 뭐 그런 연예인 뭐 선배 갑질을 당하는 사자였다가 슛 들어가면 뭐 얼룩말을 뜯어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벌어진 해프닝 같은 걸로 짰던 개그 만화였는데 1화 이후에 풀어낼 자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재도 없고 뭐 계속 이제 그걸 몇 번 내용을 바꿨다가 안 돼가지고 넣어놨어요 일단.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작 해야 될 때가 오면 이제 쌓아놨던 아이디어를 쭉 보는데 그때 되니까 예전하고 달라진 게 그 5년간에 달라진 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나마 다른 작품들을 계속 연재를 하다 보니까 짬바가 좀 붙어가지고 짬바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나? 하여튼 그런 경력이 좀 붙다 보니까 지금 그때는 5년 후에는 풀어낼 자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도 좀 보이고 요렇게 해서 조금 소재 바꾸고 요런 거에 좀 초점을 더 둬가지고 두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고 이제 연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이제 방법론적으로도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 작가들이 풀어낼 수 있는 연출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작법이라는 게 붙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갖고 있던 제 요리에 썼던 칼은 과도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한 뭐 커터 칼에서 한 과도 정도 된 느낌이라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잘 썰 수 있는 게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100개도 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100개 지금 봐도 써먹을 수 없는 거 천지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열어보고 버릴 건 또 버리고 새로 채워낼 거 채워놓고 하다 보면 가지수는 굉장히 많은데 써먹을 건 사실 많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봐도 지금 다시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마 10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정말로 그냥 어떻게 써먹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들, 감당이 안 되는 소재라든지 이거 갖고 어떻게 만들어라고 해서 약간 유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한 90개 있다고 하면 한 10개 정도는 유용하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거를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느낌. 지향하는 방향은 항상 보는 사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개그만 할 때는 일부러 그 낙서하듯이 그리는 그러니까 형태를 반듯하게 잡는 거가 아니라 개그맨들이 항상 꽁트를 할 때 웃긴 분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에 그러니까 집중하고 보세요라고 아니라 편하게 그냥 누워서 보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그림체라고 생각을 해요. 웹툰에서는. 그래서 개그만화는 모든 개그만화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뭐 액션 유치원처럼 노림수가 있어가지고 극화체지만 병맛입니다라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일상툰이나 아니면 개그체, 그러니까 개그 웹툰을 그릴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나사 빠진 그림처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왼손으로 그리세요? 왼손으로 그려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체 만들 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해보는 것도 있는데 일부러 좀 편하게 보게끔. 그래서 펜을 좀 길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러 그냥 한 번에 그려놓고 마음에 안 들어도 다음 컷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림체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설퍼서 저는 잘 돼요. 원래 워낙에 어설프기 때문에 저 같은 약간 근본 없는 만화가들은 저는 잘 돼요.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이제 원래는 저 한 그렇게 길게 잡는다고요? 요 정도 하는데 요렇게 자꾸 해요. 아 진짜? 네. 안경 쓴 사람 그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자주 쓰는 펜을 쓰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직 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자주 쓰는 브러쉬도 아닌데도 일부러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럴 때 그림체 만들거나 뭔가 이제 그거를 해볼 때는 일부러 펜을 길게 잡아보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그냥 해보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우연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치. 예. 그러니까 요 선 느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우연한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익숙한 네. 캐릭터라서. 네. 그 선을 하나 탁 걷는데 요 선 느낌 되게 좋다. 라든지 여기 끊기는 데서 뭐 이렇게 넘어오는 느낌 자체가 여기 반듯하지 않은 게 좋다라든지 우연히 그려지는 그림은 다시 그 똑같이 그려보려고 해서 제 걸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뭐 이렇게 그리려고 원래 했었는데 네. 잘못 칠해가지고 이게 다 칠해버렸더니 이런 느낌이네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써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얻는 때도 많죠. 근데 이제 막 그린 그림이랑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어린애들이 그린 그림,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 되게 좋아하는 게 네. 걔네들은 진지하게 그리거든요. 그치. 잘 그리려고 그렸는데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라서. 근데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오래 연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태에 대한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몰랐던 것들이 초등학생 그림들한테 좀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저렇게 한번 흉내내서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져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래 나름 예. 그런 걸 신경 쓰시면서 작업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캐릭터를 항상 뭐 귀여운 거를 어떤 게 귀여운 건가 생각했을 때 항상 꼭 눈이 커야 되고 뭐 코가 커야 되고 코는 작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눈이 째졌으면은 뭐 귀엽지 않은 건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런 그림 잘 안 그리거든요. 이런 거 잘 안 그리는데 안 그렸던 그림들 많이 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원하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하는 시간은 계속 줄이고 싶어요. 저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작가님들하고 알쓸팁 촬영하다 알게 된 건데 네. 부겸 작가라고 있어요. 그렇죠. 부겸이가 제 아이패드를 써보겠다고 하더니 형 펜이 안 그어지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왜 안 나오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눌러서 하다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아이 피랍으로는 거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보니까 저는 피랍이 그때 제가 7이나 좀 7, 8, 9에서 다 노는데 걔가 한 40인가 그랬을 거예요. 얇은 선을 써도 거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도대체 안 가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리는 양이 극화하기 때문에 워낙 많기도 하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성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좀 두껍게 손목으로 갖고 노는 것보다는 화면을 댈 수 있는 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신티크로 주로 작업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신티크를 무릎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어깨를 움직여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을 안 써. 손목을 아끼려고 오래 많이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체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신경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손목이나 이런 거 뭐 너무 이제 눌러서 쓰는 거 말고 이제 될 수 있는 한 10에서 좀 9, 10에서 한번 놀아보자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4, 5에서 놀 정도로 했으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성이 좀 좋은 범위로 캔버스를 놓고 피랍도 너무 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예전에 이렇게 잡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또 좋은 점이 그 친구 말로는 펜 끝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도 예전에 이렇게 했다가 손이 이제 그림을 가려버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고 해야 조금 더 잘 좋은 유려한 선이 나오고 그림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도 좀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알쓸팁 얘기하다가 저도 배웠어요. 이거 되게 디오라마는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취미입니다. 디오라마. 진짜? 순수하게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넷플릭스를 되게 열심히 보기 시작할 때가 딱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러스트 브라더스라는 그 폐차에 가까운 옛날 차를 복원해가지고 멀끔한 차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봤는데 60년대 미국 머슬카들이 너무 멋지게 복원이 되는 걸 보고 와 저거 너무 좋다 멋있다
하나 사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모형을 하나 샀죠. 근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까 책장에다 그냥 턱하니 올려놓는 게 너무 밋밋해 보여서. 그게 뭐였죠? 처음에 만드신 게? 첫 차는 그 선물했어요, 제가. 다른 분한테 네. 커스텀 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초창기에 샀던 거였는데 네. 예. 그래서 요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렇게 비싼 모델은 아닌데 시트를 새로 칠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구도 원래는 여기에 막혀 있었는데 전구도 일단 헤드라이트를 제가 만들어서 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커질려나? 네. 원래 옛날부터 프라모델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 진짜로? 예. 그러니까 야, 이것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네. 차를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네. 밋밋하게 녹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번 뭐 이런 디오람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근사할 것 같아서 이것도 다 그냥 아이스 하드 막대기거든요. 아 이게? 예, 마루판 만든 것도 아 진짜? 예, 잘라서 하나씩 붙여가지고 아 그러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뭐 카페에 가입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조금씩 얻어가지고 요런 거 팔고 요런 재료는 여기서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쇼핑만 하는 거죠. 계속 재료 사고 뭐 만들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모였던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습관이 돼갖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하세요? 여기서? 네. 저 뒤에 공구들도 하나씩 모으다가 아 이게 다 공부. 네네네네 된 거고요. 연애 때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소설가 아, 예. 그 특강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뭐 소설가가 됐든 만화가가 됐든 작품 하시는 분들은 작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독자 결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짧은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 되게 건강상 좋다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예, 요리라든지 요리. 예. 그러니까 만들고 맛있게 본인이 먹는다거나 먹여서 약간 그 표정을 본다거나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그래서 자기는 취미도 사진도 좋아하고 뭐 등산도 좋아하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미 가지시면 되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 조금 만들어서 놔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추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고 하다가 쉬는 시간